암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초음파나 CT 또는 조직 검사 등의 다소 까다로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한 번에 혈액 검사만으로도 폐암, 췌장암, 유방암 등 무려 6종의 암을 동시에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주목받고 있는데요. 네, 오늘 스튜디오에 해당 기술을 직접 개발한 분을 모셨습니다. 최연호 고려대 바이오의공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기술이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아직 암하면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고요. 평생에 걸쳐서 3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암에 걸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초기에 발견을 하면 굉장히 좋은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거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암은 대체적으로 초기에 발견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그 암 초기 환자의 경우에는 대개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아프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러한 경우에 암은 걸렸지만 본인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암으로 확진받기 위해서는 암 진단 방법이 조금 간단하고 상대적으로 진단 정확도는 좀 높은 이런 방법이어야 되는데요. 현재의 방법들이 진단 정확도는 좋지만 네. 검사 방법이 되게 복잡하고 그리고 장기마다 대부분 진단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위나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 검사, 네.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 폐암 같은 경우에는 CT 검사 등 복잡한 검사를 통해야 되고요. 또 일부의 검사들은 환자한테 되게 힘든 검사이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이게 혈액으로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 개의 암을 한꺼번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 해외에서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네, 국내외를 통틀어서 아직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한 번의 검사를 통해서 여러 암을 진단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기존의 기술로도 약간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시경 같은 경우에 위암, 대장암을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으니까 동시에 진단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이라는 독립된 2개의 검사를 통해서 각각 검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한 번의 검사를 통해서 다양한 암을 검진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 번의 검사를 통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암을 한 번에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수많은 연구진이나 회사에서 이러한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에 있는 몇몇 회사들은 조 단위 이상의 연구 개발비를 투자를 함으로써 네. 사람의 혈액에서 유전자를 분석해서 다양한 암을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들도 진단 정확도 측면에서 특히 네. 조기의 진단 정확도 측면에서 앞으로 많이 개선돼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점이 좀 있다고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조기에 발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래서 그런지 뭐 교수님을 비롯해서 연구진들이 개발한 이 기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 겁니까? 네,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기술은 짧게 말씀드리자면 네. 혈액 1cc, 아주 작은 양의 혈액 안에 있는 정보를 잘 분석을 해서 네. 한국인이 가장 흔한 6가지의 암을 비교적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사실 혈액 안에 어떤 정보를 분석을 했길래 이렇게 네. 됐을까라고 궁금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앵커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것처럼 세포들도 정보를 교환을 합니다. 네. 다만 세포는 저희 사람같이 입이 없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화하기보다는 엑소좀이라는 입자를 만들어서 마치 우리가 편지지를 주고받거나 SNS 메신저를 통해 그 의견을 교환하는 것처럼 엑소좀이라는 입자를 통해서 의견을 교환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엑소좀을 잘 들여다보면 어떤 세포가 이 엑소좀을 만들었는지 그 안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활용을 해서 저희가 혈액으로부터 엑소좀을 잘 분리를 하고 네. 분리된 엑소좀으로부터 정보를 잘 획득한 다음에 그거를 인공지능을 통해 분석을 해서 그 정보 중에서 암세포에서 유래된 정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예. 암세포에서 유래된 정보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암세포 중에 어떤 암세포가 낸 정보와 유사한지를 기존에 학습되어 있던 그런 데이터들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특정 암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또 쉽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포들의 대화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물질이 엑소좀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암이랑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엑소좀이라고 하는 것은 네. 세포들이 대화할 때 쓰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는 엑소좀을 내보내고 또 상대편의 엑소좀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네. 그 말인즉슨 그 세포마다 고유한 특성을 가진 엑소좀을 가지고 내보냅니다. 그래서 정상세포하고 암세포에서 유래된 엑소좀을 보면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점이 다르다는 게 지금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 더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암세포 유래 엑소좀, 그러니까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서 엑소좀을 조금 더 활발히 분비한다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네. 이렇게 분비된 엑소좀이 혈관을 타고 이동하면서 암 초기에는 우리의 면역 체계를 자극하지만 후기로 가면 이 면역 체계를 회피해 가지고 전이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 주신 거에 답변을 드리면 모든 엑소좀은 아니지만 암세포 유래 엑소좀은 그 안에 암 유발 인자 혹은 암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이런 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혈관을 타고 이동하는 엑소좀을 중간에 가로채서 그 내부에 있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이게 한 번에 다양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네, 혈액 1cc를 채취를 해서 세포들 간의 정보 메시지를 뽑아내서 지금 알아내는 거잖아요. 네네. 굉장히 말로만 들어도 어려워 보이는데 과정은 어떻습니까? 네, 최대한 제가 쉽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네.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실은 혈액으로부터 엑소좀을 순도 높게 그러면서도 엑소좀에 손상이 가지 않게 네. 분리하는 것부터가 쉽지는 않았고요. 이 분리된 엑소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때부터가 사실 본격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게 혈액이 온몸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암 환자라 하더라도 혈액으로부터 분리된 엑소좀은 대부분 정상세포 유래 엑소좀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하고 암 환자를 비교한다 하더라도 그 차이가 생각만큼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차이가 암 환자가 조기로 가면 갈수록 네. 더 적어지기 때문에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작은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저희가 닥친 가장 큰 문제였고요.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한 방법은 기존의 엑소좀 안에 어떤 특정한 부분, 그러니까 단백질, 뭐 유전자 이런 거를 보고 비교하는 것들이 기존의 방법이었다면 네. 저희는 엑소좀 전체를 있는 그대로 다 분석해 보자가 저희의 이제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네. 이러면 기존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지만 어디에서든지 아무리 작은 차이라도 있게 되면 저희가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엑소좀의 가장 작은 단위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네. 분자마다 고유한 다른 신호를 낼 수 있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엑소좀 전체의 신호를 모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 어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그걸 인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네. 엑소좀 안에는 100억 개 이상의 분자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신호를 발생시키면 100억 개 이상의 신호가 밖으로 나와서 그게 합쳐져서 저희의 이제 검출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 이러한 복잡한 신호를 사실 사람이 직접 이렇게 보고 구별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기 그죠. 때문에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학습을 하고 이를 통해서 비교 분석함으로써 암을 좀 더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연구직의 노력에 더해가지고 AI 기술이 합쳐져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서 또 놀라운 게 앞서서 이제 혈액 1cc로 6가지 암을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정확성이 또 중요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정확도가 거의 100%에 가깝다고 하거든요. 네, 네. 사실 저희의 방법은 이제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암의 종류와 관계없이 암인지 아닌지를 보고요. 네. 그리고 암이라고 생각이 되면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서 그러면 어떤 암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류와 관계없이 1단계에서 암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정확도는 대략 97% 정도가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암이라고 판단되면 어떤 암인지에 대한 정확도는 물론 암종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90%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결과는 그 국내 5개 병원의 정상인과 환자의
혈액 520개를 대상으로 도출된 결과이기 때문에 이 기법 자체가 향후에 뭐 5천 명, 5만 명, 50만 명한테 확대가 되면 수치가 약간 변동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기존에 보고된 방법이나 현재 쓰이고 있는 방법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암이라는 것 자체가 초기에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2기 이하의 암 같은 경우는 뭐 몸에 반응도 거의 없고 진단하기도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기술은 이전과의 기술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은 이전의 기술들은 특히 조기에 진단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서 거의 쓰이지가 않는 네.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 방법도 전체 진단 정확도하고 이 1, 2기 그 조기만 놓고 봤을 때는 네. 조기가 조금 낮은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기술을 개발할 때 목표로 했던 것이 자각 증상이 없는 암 환자를 혈액 검사라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술 개발하는 초기에 암 환자의 샘플도 조기 암 환자에 조금 더 집중하고 네. 그리고 진단 알고리즘을 개발할 때도 전체 진단 정확도를 떨어뜨리더라도 조기 진단 정확도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는 등 저희가 조기 진단에 조금 초점을 좀 맞췄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전체적인 진단도가 97%, 97.9%여도 조기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대략 뭐 민감도가 88% 그리고 전체적인 암 환자를 특정해서 거의 대부분 맞출 수 있게 되는 게 예. 저희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6대 암 이외에 지금 기술로 봤을 때 요즘에 희귀 암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더 많은 암들도 동시에 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도 궁금해요. 네, 사실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6개의 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피를 6번 뽑아서 하는 게 아니라 네. 한 번만 뽑아서 엑소솜을 분리하고 거기서 정보를 획득하면 이미 개발된 그 진단 알고리즘하고 비교 분석을 통해서 6개의 암을 진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뒷단에 있는 알고리즘을 조금 더 추가하고 확대하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추가적인 암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물론 뭐 거기에 뭐 시간과 노력이 좀 더 들어가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사실 조금 더 부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암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도 충분히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세포가 엑소솜을 분비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게 100명의 치매 환자 그리고 100명의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네. 이게 저희의 기법이 치매나 우울증 같이 뇌질환에도 구별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초기 결과긴 하지만 매우 높은 정확도로 지금 구별해낼 수가 있는 것을 봤을 때 그 가능성을 봤을 때 저희는 이제 암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질병에도 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는 조기에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 이런 기술을 확대가 된다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의료계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네. 뭐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질병은 조기에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네. 그 완치 가능성은 높아지기 마련이고요. 암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조금 의심이 되더라도 암 진단 방법이 되게 복잡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실제 병원까지 가기는 어려운 점이 많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기에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암 진단 방법이 편의성이 좀 더 높아져야 되고 비용에 대한 부담도 좀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렇게 1cc라는 적은 혈액의 양으로도 네. 다양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기법이 도입이 된다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기에 암을 진단해서 치료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환자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더 빨리 벗어날 수 있고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암 진단이나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체적으로 좀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데 아직 여러 가지 절차가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은 네네. 절차는 어떤 게 있고 언제쯤 좀 상용화가 될지 그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요. 예. 제가 사실 이번에 발표한 그 결과는 지금으로부터 1년이나 1년 6개월 전에 이제 도출된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한 그런 결과입니다. 네. 그때 이후로 저희가 계속 꾸준히 기술을 개발을 해서 현재는 국내 9개 병원 환자와 정상인을 포함해서 1,300여 개의 혈액 샘플을 가지고 50만 건 이상의 이제 엑소솜 정보를 생성한 뒤에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가 기술을 개발하고
검증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개발된 기술을 그 식약처라는 기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검증받고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폐암 진단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올해 하반기에 인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그리고 내년에 인허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폐암 이후에 예를 들면 유방암이나 대장암 등 다른 암들도 네. 순차적으로 같은 절차에 따라서 인허가를 획득하고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 정도면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현호 고려대 바이오 의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